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저항을 맞은 뒤에 46,00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다소간의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금 47,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조정 뒤에 상승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6만 달러 이상을, 또 다른 누군가는 10만 달러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정 뒤의 상승, 이런 큰 틀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비트코인이 4,000달러 초반에서 거래될 때 비트코인 2만 달러는 자석, 이렇게 표현해서 2만 달러 돌파를 당연한 것으로 예측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설립자인 베리 실버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자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예측, 과연 언제 어떻게 구현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60% 넘는 시세 폭등을 하면서 여러모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세가 크게 오르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공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상황적인 요인 몇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SEC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기도 했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의외의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적인 요인으로 시세가 크게 바뀌는 했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근거로 리플 시세의 하락 임박을 제시한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리플의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 이슈에 긍정 시그널이 실리게 되면 기술적인 지표나 차트의 흐름은 완전히 무시된 폭등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세가 유효하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지 방향의 의견들 모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을 이슈별로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8월 16일 오전 비트코인은 47,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매물대 소화에 나서면서 다시 48,000달러 돌파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7,000달러에서 49,000달러 범위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석가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암호화폐 기고가인 윌리엄 수베르그는 비트코인 가격은 4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베팅을 하고 있다. 46,000달러 이하의 하락은 투자 심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6만 달러 이상과의 결전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황소 세력들은 지금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위해서 6만 달러 이상을 바라보며 전고 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랠리 가능성은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최근 자신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고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5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했다라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랠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신이 창시한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근거로 최근 석 달 연속 비트코인 예측을 적중시킨 플랜 B는 또다시 10만 달러 도달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플랜 B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중화시킨 스톡투플로우 모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2021년 말까지 6자리 가격, 그러니까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0달러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유의미한 예측과 분석을 제기했던 분석가 여럿이
긍정적인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잘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설립자 베리 실버트가 모처럼 재미있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격을 자석 이렇게 말했는데 2019년 6월 비트코인이 4,000달러 시절에 2만 달러는 자석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베리 실버트의 2만 달러 예측은 2020년 12월에 진짜로 현실화됐습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5개월 연속 무섭게 내달리면서 결국 64,000달러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시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7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7개월 떡상 뒤에 현재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이니까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조정 아닌가, 이제 그냥 랠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개미 투자자의 마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60% 넘는 시세를 폭발시킨 리플의 경우에는 어쩌면 가격 하락이 임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리플이 차트적으로 과매수로 인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시세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먼저 RSI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RSI는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가격 변동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70 이상은 과매수 상태를, 30 미만은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통상 RSI가 70 이상의 과매수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XRP의 1일 RSI가 70을 넘긴 뒤에 과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서 경고를 촉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면서 1.2달러 부근에서 완만하게 매도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적인 지표로는 볼린저 밴드가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XRP의 최근 변동성의 큰 움직임은 가격을 볼린저 밴드 저항 밖으로 밀어냈고 이는 과대평가를 나타내는 만큼 결과적으로 상위 밴드 레벨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0.8달러 근처에 20일 단순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차트의 기술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가격 하락 위험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분석도 상당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돈 알트는 XRP가 저항 영역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향해 질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차트에서 빨간색 부분인 1달러 이상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XRP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케빈 케이지 역시 XRP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 리플이 SEC와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 마무리를 앞두고 이번 주 중요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SEC는 리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슬랙 메신저 100만 개를 살펴보겠다면서 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는데 리플사는 이 같은 SEC의 요청에 대해서 입장문을 16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SEC의 경우에는 17일까지 리플 측이 요청한 SEC 내부 문서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리플은 증권인지를 리플 측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아주 재미있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트위터를 통해 날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건 변호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당신이 최근 미국의 증권법은 매우 투명하다라고 말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을 소유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입니까? Yes or no? 앞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8월 초에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든 것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브라이언 퀸텐즈 위원이 먼저 끼어들면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SEC와 CFTC는 유가증권에 대한 선물 계약 부분의 규제에 있어서 공동 책임이 있다.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선물 계약은 전적으로 CFTC에게 권한이 있다. 순수 파생 상품은 그런 방식으로 규제된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현재 리플 측이 원하는 것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SEC가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번에 또다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내려지면 리플 소송은 사실상 리플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SEC가 관련 내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CFTC 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SEC는 비공식적인 무대에서 더 수세에 몰리게 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최근 리플에 잇따른 아시아 시장 확대 소식에 SEC의 합의 전문 변호사 채용 소식, 여기에 더해서 CFTC 위원의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리플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높였고 이게 시세 급등의 근본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에 새롭게 접수된 자료를 보면 자산 운용사 4곳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매수했다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산 운용사 클리어 퍼스펙티브 어드바이저는 GBTC 7,790주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앵코라 어드바이저 역시 13,945 GBTC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다소 작은 규모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텔이 최근 코인베이스 주식 3,014주 76만 3천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관들의 직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앞으로의 랠리를 향한 기대감을 더 키우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융계의 거인으로 불리는 버나드 바루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장 기업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의대생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연구할 준비가 돼 있더라도 시장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비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투자의 영역에 들어서신 만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의 상황을 내가 기대하는 상황에서 맞추려다 보면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시장과 시장의 시간, 이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